전 세계 금융시장에 한기가 부는 가운데 우리 또한 연일 충격의 연속입니다. 코스피는 1,5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의 여파에 세계 각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친절한 뉴스 이은희 기자와 대혼란에 빠진 금융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주가 폭락에 환율 급등까지 우리 금융시장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네, 주식을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가슴 졸이며 지켜보셨을 겁니다. 어제 코스피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종가는 1,450대, 주식 전광판에서 저렇게 1,400대라는 숫자를 본 게 얼마만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럴 때 항상 요동치는 것이 외환시장입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1달러에 1,285원 7전, 이제는 우리 돈 1,286원 가까이가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달러는 비싼 돈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 수준으로 올라간 것, 지난 2010년 6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주가도 환율도 수치로만 보면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거나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처럼 출렁이는 불안한 금융시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공포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시라면 국내 금융시장에선 국내의 일들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이 좋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려가고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 불안감이 팽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대, 활짝 개방돼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 역시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한 국내 금융시장도 당분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내놓은 조치들을 보면 하나같이 파격에 가까운데 시장 반응은 왜 이렇게 차가운 겁니까? 일단 이 미국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금리 내리면서 돈 풀겠다고 약속했죠. 미국 중앙은행이 이 바주카포를 동원했다는 표현이 미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수준까지 금리를 끌어내렸고요. 어제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침도 내놨습니다.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추고 규모는 12조 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내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신중론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먼저 이 지금의 위기 왜 시작됐느냐? 금리가 높았거나 시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장기간 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왔고 오히려 유동성이 넘쳐서 문제라고 한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인 감염병, 이 코로나19로 상황은 몇 주 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실물의 위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고 생산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상황. 그래서 이 조금 전 바주카포로 표현된 대대적인 현금 살포가 있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과연 약발이 먹힐까? 이런 식의 회의적인 인식이 강해 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확산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실물 위기가 세계적 불황으로 이어질 거란 불안감은 이제 전문가들이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케네스 로거프 미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적 불황이라는 케이크가 90% 이상 구워진 것 같다는 말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고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안감, 공포감이 그만큼 크다는 걸 텐데 이런 위기의 장세 언제까지 갈까요?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공포 심리만큼 경제 시스템을 빠르게 붕괴시키는 건 없습니다. 이번 위기의 시작이 자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지 석 달밖에 안 된 미지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포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투자자들 불안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달러값 상승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현금이 왕, 이른바 달러킹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달러 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식은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통하던 금까지 팔아치우면서 달러, 현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자산의 청산은 달러 강세를 불러왔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어서서 2017년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의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진정 상태를 보일 때까지는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진정될 수 없다. 이 해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개월을 더 버티고 지나가야 할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계곡의 끝이 어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른바 시장에서는 바닥을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 코스피가 어느 수준이면 바닥이라더라 하는 식으로 누군가의 지수, 이 숫자에 대한 예언보다는 확실한 정보에 따라 움직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위기에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듯합니다만 이렇게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거나 미국의 실물이 안정을 보인다거나 숱하게 쏟아지는 정보들 사이에서 이런 구체적인 긍정 신호를 면밀히 살펴 가려내는 것 힘들지만 꼭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